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네, 오늘은 그래서 이 나노초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들께 해드릴 건데 네. 저희는 나노초에 대해서 아토초. 아토초입니다. 아토초. 네, 아토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저희는 아토초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잘 아시면서 네. 가장 설명을 잘하는 분을 모셨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듣고 이해가 안 된다. 그럼 전적으로 여러분들 탓입니다. 더 이상 뭐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제. 더 이상 더 훌륭한 연사를 구할 수가 없었어요. 없어. 국내에서 최고의 이걸 연사로. 듣고 모른다 그러면 인생에서 아토초는 접어두시면 됩니다. 그냥 그건 모르는 거다 그냥 난 포기야. 라고 다른 네, 거 하시면 되니까요. 좋습니다. 삶은. 자, 네. 모셔보겠습니다. 포스텍 물리학과의 물리학과의 김동원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김동원입니다. 네. 예, 잘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친구가 노벨상 받았어요? 교수님? 제가 잘 아는 분이죠. 예, 네. 뭐 친구라기보다도 예, 잘 아는 분입니다. 저랑 같이 공동 연구했고요. 예. 한국에도 많이 오셨고 네. 예, 같이 놀러도 다녔습니다. 그런 친구가 노벨상을 받으면 뭔가 좀 자괴감 이런 거 느껴집니까? 아니면 처음엔 내가 받았어야 되는데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건 그 농담이고요. 예. 네, 훌륭하신 분이고요. 받을 분이 많으셨습니다. 근데 그래요. 같이 그 연구했던 분이 받으시고 예. 저는 옆에서 많이 보고 배우고 좀 그런 스타일이었고요. 네. 하여튼 그분이 받은 데 대해서 굉장히 기쁜 마음이었고요. 또 한편 섭섭한 마음도 없지 않아 있긴 했지만 더 기쁜 마음이 더 컸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기분이 썩 좋지는 좋지 않았다. 않았다. 나랑 같이 놀던 레벨이었는데. 그렇죠. 이제 저랑 같이 놀던 레벨인데 이제는 범접할 수 없는 그런 네. 예. 레벨이 됐죠. 예, 알겠습니다. 다음 차례는 교수님도 우리- 받으시면 되죠, 그거 뭐. 받으면 네. 되죠. 예, 받겠습니다. 자, 오늘은 예, 이 아토초. 아토초에 대해서 저희 이제 배울 준비가 됐습니다. 예, 기초부터 알려주세요. 기초부터. 예. 우리는 얘네는 아무것도 모른다 생각하는. 예, 네. 그래서 제가 좀 화면에 나가는지요. 네, 이제 네, 되네. 다 됐네요. 예, 오늘 저는 이제 포스텍 물리과에 있고요. 또 한국에 막스 플랑크 한국 포스텍 연구소가 있습니다. 네. 거기서 또 센터장으로 일을 하고 있고 음. 오늘 말씀드린 건 이제 찰나의 과학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조금 전에 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아토초 현상에 대해서 저희가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예. 그래서 조금 전에 그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금년도 노벨 물리학상이 바로 이 아토초 펄스를 만들어서 아토초 과학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문을 연 사람들한테 예. 주어졌습니다. 바로 이 이제 세 분이죠. 공동 그래서 수상했습니까? 예, 공동 수상입니다. 세 분이 공동 수상했고, 요게 이제 노벨 학교에서 그 이제 발표하면서 그들의 업적에 대한 말입니다. 그래서 맨 문장에 제가 색깔을 달리해서 써놓은 것처럼 아토책한 펄스를 만들고 그걸 활용해서 이제 물질에 있는 엘렉트론의 동력학, 예. 그러니까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측정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었다 해서 이 분야에 이제 세 분한테 주어졌고요. 예. 저 가운데 계신 분이 이제 페런스 크라우스라고 하시는 분이고 제가 그분이 이제 제가 잘 알고 있는 분이고 같이 저랑 놀던 분, 같이 놀던 같이 이제 친구 삼아서 놀던 분입니다. 국적은 어느 나라 분이에요? 이분이 그러니까 헝가리 출신이고 예. 그다음에 이제 오스트리아 이중 국적자입니다. 그래서 헝가리의 그 말이 한국말하고 굉장히 비슷합니다. 예, 어순이 비슷. 어순이. 알타이어족이라서.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더 많이 가까워졌습니다. 야, 우리가 조상으로 올라가면 우린 같은 비슷해. 수도 있어. 네. 그래서 그 상당히 그 독일 사람 전통적인 독일 사람은 아니고요. 국적이 예. 다르고 그래서 상당히 또 친하고 친밀하고 네. 또 유머도 있고요. 참 좋은 분이시고 굉장히 스마트하신 분입니다. 예. 그래서 이분하고 같이 이렇게 한 10여 년 활동할 수 있던 건 저에게는 큰 축복이었고요. 예. 또 자랑이었습니다. 예. 예. 여태까지 서론이었고요. 예. 그래서 이제 아토초는 이제 얼마나 짧을까. 그래서 제가 이제 몇 가지 질문을 좀 하면서 우리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1초를 100만으로 나누면 뭘까요? 1초를 100만으로 나눠요? 100만 분의 1초. 100만 분의 1초죠. 네. 그래서 네. 우리가 영어로 이제 좀 멋있게 얘기하면 마이크로 세컨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습니까? 예. 마이크로 세컨드. 예. 하는 게. 저 마이크로라는 게 10의 마이너스 6승이란 첨자거든요. 예. 그러면 요거를 그다음에 또 100만 원 나누면
근데 더 짧아지는 거죠. 더 네. 짧은 초. 예,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1조분의 1조분의 1초죠. 예, 1조분의 1초인데 그 영어로 하면 이제 피코 세칸이라고 합니다. 피코초, 아, 피코세칸. 그러니까 야 굉장히 짧죠. 네. 야, 1조로 나눈 것 중에 하나인데 네. 근데 아토처럼 보다 더 짧습니다. 그걸 또 100만 원으로 나눈 겁니다. 그걸 다시 100만 원으로 나눠요? 1초를 100만 원으로 나누고 100만 원으로 또 나누고 100만 100만 원으로 원으로 나누고 나누고 그걸 또 100만 원으로 나눈 게 바로 아토초입니다. 10의 어. 마이너스 18승. 그러니까, 백경분의 그래서, 1초. 예, 그런 셈이죠. 예, 백경분의 맞습니다. 1초. 그러니까 아토라는 게 이제 10의 마이너스 18승을 뜻하는 첨자고요. 네. 이제 초는 이제 세칸인 거. 마이크로, 예. 피코, 아토. 그래서 제가 여기 그 언더스탠딩에 보니까 이제 우주에 대해서도 많이 네. 뭐 선생님들이 교수님 나와서 강연도 해주시고 그랬는데 제가 한번 여쭤볼까요? 우주의 나이가 어느 정도 되나요? 혹시 기억나십니까? 50억 년? 90억 년. 아, 비슷한데. 네. 예. 그 정도 수준 100년, 네. 100억 년, 또 네. 130억 년 그 정도 네. 됩니다. 예. 그러면 이제 그 안에 초수가 몇 개나 있을까요? 몇 초냐고요, 그게? 초수가 몇 개가 있을까요? 초수가 몇 개인 게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100초면 초가 100개 있는 거고요. 1000초면 천이 있는 거죠. 아, 그러니까 100억 년이니까 100억 년 안에 초가 몇 초로 개냐? 따지면 초가 몇 개가 있을까요? 그게 왜 시키세요? 1년이 몇 초인지 계산해서 100억 계산하면 되죠. 네, 그 곱하면 계산하면 쭉 곱하면 됩니다. 예. 그게 대충 10에 18승 초쯤 있습니다. 10에 18승. 그렇죠. 예. 그러니까 1아토초가 우주 나이에 해당되는 초수만큼 모이면 그게 1초가 바로 되는 거구나. 1초가 돼요. 그러니까 아토초가 그만큼 짧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와. 상상을 초월하는 네. 생각할 수 없는 우주의 그런 순간이- 나이만큼의 예. 짧은 초. 우주의 나이가 길죠. 아, 그렇지. 그러니까 우주의 나이가 어. 1초라면 1초라면 그렇죠. 그러면 그게 10에 18승 10에 아토초가 18승 있는 거죠. 아토초가 있는 거죠. 그 지금의 1초가 어. 1아토초. 그렇죠. 아토초가 그러네. 되는 어. 거죠. 있습니다. 예. 네. 그렇죠. 그래서 우주의 나이에 해당되는 초수만큼 아토초가 모이면 예. 야. 저되는 이게 굉장히 짧은 초다 이런 거죠. 그래서 뭐 우리가 또 일은 그러니까 뭐 숫자가 커지면 100, 만, 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매우 짧은 억, 시간이라는 조 이렇게 되죠. 건 저희가 그렇게 큰 꼭 숫자들을 나타낼 수 기억하겠습니다. 있고 예. 있지 이런 짧은 순간을 나타내는 그 단어들이 있고요. 찰나. 바로 찰나가 아토초에 해당됩니까? 아토초에 해당되는 겁니다. 아. 저 찰나라고 하는 건 우리도 자주 쓰는 용어인데 예, 저게 그렇죠. 불교 용어인데 예, 그렇죠? 불교 용어인데 이제 기간을 나타내는 거죠. 찰나죠. 아. 그거는 10의 마이너스 18승입니다. 아하. 저 그래서- 순식간에 할 때 저 순식도 저런 예, 그렇죠.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 10의 마이너스 16승. 아. 순식은 그럼 아까 뭐라고 하셨죠? 그 순식은 마이크로초 다음에 뭐였죠? 아, 저거는 순식은 이제 그 영어는 조금 없습니다. 그러니까 100아토초인데 어. 그냥 빠른 그렇게 알아두세요. 다 이름을 어떻게 다 붙입니까 지금 이게? 영어로는 이제 10의 죄송합니다, 마이너스 교수님. 예. 10의 마이너스 15승을 femto라고 그러고요. 예. 그러면 이제 10의 마이너스 16승은 0.1 femto 이렇게 femto. 가죠. 아, 다 이름이 이긴 있네요. 다 있는 예, 건 그렇게- 아니고 그런 게 세개 건너가면 세개 건너 세 개씩, 세 개씩. 천씩 건너가고 알겠습니다. 예, 예. 죄송합니다. 안 그래도 좀 계속 지체돼서 아, 죄송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들어가지도 이제- 못했는데 그런 질문에서 시간을 자꾸 끌면 네. 어떡해요? 아,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아토세칸은 10의 마이너스 18승초고 한국말로 하면 찰나초다 이런 거고요. 그러면 이제 그런 질문이 들죠. 그러면 이 네. 짧은 순간에 예.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음. 그렇죠. 정말 그런 순간에 일이 예. 있습니까? 뭐 이런 거죠. 예, 그런 질문이 이제 그 짧은 자연스럽게 시간이 오고요. 왜 이런 의미를 갖고 노벨상과 연결되는 건지를 모르겠습니다. 예. 매우 짧다는 건 알겠는데 예, 그러니까 이제 그게 바로 이제 뭐냐면 원자 내에서 전자가 움직이는 그런 시간대이고 또 그걸로 인해서 전자가 움직이는 것을 측정할 수 있고 추적해 갈 수 있고 그다음에 추적하게 되면 결국은 이제 조작을 할 수 있고 제어를 할 수 있고 조작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리는 거죠. 여태까지 한 번도 그런 것도 직접 본 적이 없고 측정해 본 적이 없는 거죠. 그런 새로운 길로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원자는 원자 주위를 전자가 전자가 돌잖아요. 도는데 예. 이게 그 얼마나 예를 들면 태양 주위를 지구가 얼마나 빨리 도냐 하는 식으로 이렇게 속도를 보고 계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대체로는 원자 그러니까 주위에 전자가 분포하는
확률로서 존재한다. 야, 우리 좀 배웠지. 그러니까 여기에 있다고 어. 생각하지만 그냥 여기에 존재할 확률이 있는 거지. 이게 도는 걸 실제로 보거나 재는 건 아닌데 교수님 거기까지는 연구를 안 하신 모양입니다. 아, 그러니까 예, 그게 말문이 그러니까 이제 막히셨잖아요 지금. 양자역학에서는 이제 뭐냐면 한 에너지 스테이트에서 네. 다른 에너지 스테이트로 움직여 가는 거거든요. 네. 예. 근데 그 움직이는 그 시간대가 이제 아토초 시간대인 거죠.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제 좀 고전역학적으로 예. 예. 조금 이렇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쉽게 말씀을 드린 거죠. 왜냐면 이제 그냥 그렇죠. 원자의 세계는 이제 고전역학적으로 그냥 핵주위를 도는 건 전자가 아닌데. 돈다. 어. 뭐 이렇게 단순하게 얘기하기보다는 훨씬 복잡하고 좀 확률적으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예. 결정론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 그렇지만 궤도와 궤도 사이를 이동하기는 한다 하더라고요. 그렇죠. 에너지를 트랜지션이 흡수하고 일어나고 방출하면서. 그러니까 전이가 일어난다고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양자역학적으로 가면 이제 이 얘기하기도 쉽지 않고 또 듣는 분이 또 이해하기도 쉽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주위를 돈다. 그러니까 큰 틀에서는 또 전혀 틀린 말은 또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쉽게들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한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 이제 트랜지션 전이한다. 그래서 걸리는 시간이 얼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원자 그러면 핵이 있고 그 전자가 있고 거기서 돈대. 네. 뭐 이런 게 상식적으로 많이 듣는 예. 얘기니까 이제 그런 차원에서 그럼 한 바퀴 도는데 시간이 얼마 걸릴까요? 그걸 계산할 수 있습니다. 쉽게. 그래요? 예, 이거 우리가 뭐 태양 주위를 지구가 어떻게 도는지 계산할 수 있는 것처럼 네. 똑같은 스타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도는 시간이 이제 아토초. 수소 원자의 경우는 이제 150 아토초 됩니다. 수소 원자는 어떤 데 걸리는 시간이 150 아토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소 원자도 이제 핵이 있고 그다음에 주변에 전자가 주변에 있겠죠? 전자가 하나가 네. 있죠. 예. 근데 전자가 가질 수 있는 에너지 상태가 여러 개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제일 가까운 핵에서 제일 궤도? 가까운 궤도, 예. 그 궤도를 도는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이 150 아토초다. 고전역학적으로 계산하면 150 아토초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아토초는 이야. 그 원자, 그러니까 그런 원자 세계에서 전자가 실시간으로 움직이는 시간대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볼 수 있는 툴이 생겼다. 그런 것이 열렸다. 그것 때문에 결국 이번에 노벨상이 주어진 거죠. 그러면 이번에 노벨상 받은 분은 그 초를 재는 초시계 만든 분이에요? 아토초 왜 받으셨어요? 그 펄스를 아토초를 만든 거죠. 그게 무슨 말입니까? 펄스를 만들었다는 게. 그러니까 이제 빛이 번쩍이잖아요. 네. 예, 번쩍이는데 번쩍이는 듀레이션이 있잖아요. 예. 그렇죠. 예. 그 듀레이션이 아토초. 그 단위가 몇 아주- 아토초인지 아주 짧은. 예. 매우 짧은 펄스를 만든 매우 짧은 성광빛을 만든 거죠. 그분이 예. 일종의 카메라 플래시 같은. 그렇죠. 아. 근데 그 길이가 이제 아토초 단위에 있는 거죠. 그 짧게 팍 터지는 터지는. 그게. 아. 근데 그게 원자가 전자가 원자 주위를 한 바퀴 도는데 몇 시간 몇 초 얼마나 걸리는지를 그런 섬광을 개발한 거가 그걸 어떻게 연결시켜서 지식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전자가 움직이는 것을 추적할 수 있는 정의 툴을 만든 거죠. 장비를.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그거를 방법을 개발한 거고, 음. 그래서 그런 아토초 펄스를 만들어낸 거죠. 그러니까 네. 새로운 이제 테크놀로지를 개발한 셈이고, 그걸로 해서 원자 세계에서 전자가 움직이는 거를 그 시간대에서 추적할 수 있는 길을 연 거죠. 그 새로운 파라다임을 연 겁니다. 원래는 원자 주위를 전자가 돈다는 건 알았는데 한 바퀴 도는데 얼마나 걸리는지 몰랐던 이유는 계산상으로 나오지만 예. 네. 이제 본 적이 없는 거죠. 확인을 측정해 본 적이 없는 이번에는 거예요? 측정해 본 적이 이번에는 없는 동영상이나 사진을 찍었어요? 아직 그 동영상이나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수준은 아니고요. 네. 예. 이제 그런 펄스를 해서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현상들을 이제 측정을 했죠. 그걸 한 거다. 예. 좀 더 자세하게 그럼 예. 배워볼까요? 예. 그래서 하여튼 요거는 쭉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그래서 또 하나는 이제 그 좀 배경 설명도 하게 되면은 예. 그래서 21세기 이제 들어온 지가 한 20년쯤 네. 됐죠. 그래서 21세기에 들어오면 이제 밀레니엄이 시작하면서 이제 또 무슨 연구들을 21세기는 해야 되느냐 네네. 그런 논리들을 많이 했었죠. 음. 그래서 그러니까 미국의 이제 DOE라고 네. 디파트먼트 에너지라고 해서 기초과학에 많이 투자하는 그 또 펀딩 에이전시가 있거든요. 예. 거기서 이제 버스삭이라고 그래가지고 기초 연구 분과위원회에서 쭉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21세기에는 좀 무슨 일들을 해야 되느냐. 그래서 저 많은 유명한 과학자들 인터뷰도 하고 공청회도 해가지고 이제 보고서를 이제 냈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뭐는 5개의 도전적인 과제를 셀렉션을 했습니다. 아. 예, 그래서 5 grand challenges. 그 중에 이제 2개가 뭐냐면은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전자 수준에서 물성을 변화를 측정하고 제어하는 것들이 21세기 과학에서는 필요하다. 과제다, 숙제다. 예. 왜냐하면 20세기에는 그런 일을 못했거든요. 아직 그런 툴이 없었고 테크닉이 없었던 겁니다. 전자 수준의 미세한 움직임. 세계를 관찰하고 측정하고 또는 제어하고 하는 거를 예. 좀 자유롭게 해보자. 예. 제어하려면 먼저 측정이 돼야 그렇죠. 그렇지. 보여야지. 이놈이. 그렇죠. 어. 측정을 해야 그다음 이렇구나를 알아서 그럼 내가 좀 장난을 쳐볼까? 그렇죠. 그럼 이제 제어가 들어가는 거고 그러다 보면 이제 조작이 되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이 21세기엔 이루어져야겠다. 근데 지금 잘 안 된다. 그렇죠. 네. 그다음에 또는 비평형 상태의 특성 분석. 그러니까 이제 보통 우리는 이제 다 이런 것들은 평형 상태인 거죠. 네. 예. 그래서 한 상태를 머무르고 있는 건데 이 상태가 다른 상태로 변화갈 때 어떻게 변해가는 것을 추적하고 그런 것들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제 그런 것들이 굉장히 21세기 기초과학의 중요한 주제로 떠올랐습니다. 방금 예. 말씀하신 비평형계는 예를 들면 어떤 거가 과제라는 건가요? 그러니까 화학 반응이 일어난다고 치면요. 네. 화학 반응이 이제 A하고 B라는 원자가 있었는데 결합이 되면서 새로운 AB 분자가 됐다. 예. 그러다면 이게 A하고 B가 완전히 동떨어지는 상태였는데 네. AB가 붙은 상태로 갔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가는 과정이 비평형 상태인 거죠. 동력학적으로 움직이는 거죠. 예. 그렇게 하고 이제 그 가운데가 어떻게 갔느냐. 그 일종의 블랙박스인 거죠. 그러면 이제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렇지. A하고 B가 떨어져 있는 게 AB가 붙은 상태로 가느냐. 예. 이런 것들이 수소와 이제 산소에다 전기 딱 해주면 갑자기 팍 물이 되는데. 그렇죠. 그러면 그래 물이 된 그러니까 물이 된 건 수소하고 알았어. 그렇죠. 물이 된 건 알았죠. 처음엔 가스였는데 음. 뭐 자극을 주니까 물이 됐다. 네. 예. 그렇죠. 그는 처음과 끝은 알아요. 예. 평형 상태. 가스 상태로 있었어. 나중에 물이 됐어. 그럼 어떻게 변해갔냐고. 그게 그죠. 그게 이제 비평형 상태인 거죠. 그 동력과 그 상태를 이제 아는 거죠. 그 상태를 아는 것 세세하게 들여다볼 수 그렇죠. 있는 시간대가 그런 생기니까. 그렇죠. 그런 것들을 해보고 이제 싶다. 그런 것들을 이제 추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슬로우 비디오로 보는 거네요. 뭐 그런 셈인 그 거죠. 과정을. 예.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 그래서 이제 원자 크기의 공간 분해능, 아토조 시간대 분해능이 필요한 기술들이 필요하다라는 예. 것들이 21세기 들어오면서부터 화두였습니다. 그렇지. 예. 찰나의 순간도 측정을 해야 되고 관찰을 그렇죠.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원자 세계에서 진짜 전자가 움직이는 거를 내가 조작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우선 측정을 해내고 이렇게 되는 걸 알면 알겠습니다. 제어하고 조작이 되는 카메라는 거죠. 셔터 누르는 속도가 제한돼 있으니까. 예, 훨씬 큰 그렇죠. 아토초로 그래서- 보면 수천만 아토초가 걸리니까. 예. 잘 그래서 이제 가는구나. 그러면 이제 그런 현상을 이제 어떻게 어떻게 측정하나요? 측정하느냐. 뭐 예. 이런 질문이 생기죠. 예. 그래서 어떤 아토초는 이제 원자의 전자가 움직이는 그런 타임 스케일이다. 그러면 이제 그렇게 빠른 순간을 어떻게 측정하느냐 하는 것이 질문이 나오겠죠. 그래서 여기 보여드리는 것이 이제 어떤 이제 골퍼가 이제 스윙을 한 거를 이제 보여드리고 있는데 예. 이거는 매 순간마다 찍어가지고 쭉 합치면 이제 이 사람이 어떻게 공을 쳤구나가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찍을 수 있는 것이 이제 가장 먼저 생각나는 동영상 카메라죠. 예. 이제 핸드폰에도 카메라, 그러니까 쭉 찍으면 되는데 그렇죠. 그 동영상 그 무비 카메라 찍을 때 기본적인 원리는 거기 셔터가 있거든요. 네. 셔터가 열렸다 닫았다 열렸다 닫았다 하면서 예. 열린 순간만 쭉 찍고 네. 또 쭉 이제 플레이하면 요런 게 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요거는 하나의 문제점이 뭐냐면 셔터가 열리고 닫히는 시간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 시간대가 이제 아토초 때에서 우리가 뭘 움직이는 걸 찍어야 된다 그러면 아초토 시간대로 이 잠깐 셔터가 열었다 잠깐 닫아야 닫아야 돼요. 그렇죠. 그게 안 되죠. 그 물리적으로 그건 불가능하다. 안 되죠. 안 되지. 예, 물리적으로 안 된다. 그렇게 카메라 짧은 원리로는 시간에. 못 찍죠. 예. 네. 그래서 또 하나의 방법이
섬광이라는 겁니다. 예. 스트로보 라이트라는 거. 번쩍번쩍번쩍하는 거죠. 빛을 쏴주는 빛을 건데. 쏴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 깜깜하게 해놓고 그렇죠? 깜깜하게 해놓고 여기 사람이 움직여요. 네. 그래서 빛이 번쩍이면 아, 저런 모양이었네, 이런 모양이었네, 이런 모양이었네, 이런 모양이었네. 그렇죠. 예. 그렇게 네. 볼 수 있죠. 네. 예. 그걸 이제 빨리 이제 플레이를 하면 쭉쭉쭉 들어가면 빛이 딱 쪄 있을 때만 사람이 딱 움직이면 관찰이 알죠. 되죠. 그때만 예. 탁 찍으면 돼요. 예.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뭐가 결정하냐면 빛이 짧으면 짧은 순간만 데이터만 딱 받으면 되죠.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토처 펄스, 아토처 광을 만들고 그걸 쪼여주면 바로 예. 그 아토처 순간의 분해능을 가지고 데이터를 뽑을 수 있는 거죠.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제 요거랑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조명을 쭉 해놓고 쭉 찍는 과정에서 선광만 주면 그 순간만 찍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반대로. 그러니까 조명을 돌리게 안 한 되죠. 상태에서 깜깜한 상태에서 어. 이제 것처럼 불만 이걸 보이는 이유는 알겠어요. 빛이 쪼여졌기 때문에. 예. 그렇죠. 조금 뒤에 하면 셔터를 셔터를 내리지 말고 셔터를 열었다 닫으면 사진이 찍히는 이유는 어. 셔터를 열었을 때 빛이 싹 들어오고 그게 딱 닫히고 빛이 들어온 그 순간에 찰나가 딱 되는데 예. 그러니까 빛이 약한 곳에서는 셔터를 다 열어놓고 빛을 다 들어오도록 하니까 그게 이제 움직임이 다 잡히는 건데 예. 이렇게 해도 엄청난 놈이 들어오니까 아예 깜깜한 곳을 다 열어놓고 빛만 그 한 번씩 주는 빛만 거지. 한 번씩 딱 그렇게 쏴서 딱 그때만 들어오게 한다. 예. 이거는 이미 글렀으니까 예, 맞습니다. 이건 열어놓고 빛을 쏜다. 예. 빛을 쏘는 거는 짧게 할 수 있습니까? 예. 그럼? 이거보다는 짧겠죠. 그렇죠. 이거보다는. 빛이 그걸 할 수 있습니다. 어. 예, 그래서 결국은 이 얘기는 이제 빛의 얘기로 갑니다. 예. 그래서 짧은 어떻게 빛을 이제 아토처 쏘는구나. 펄스를 만드냐. 어떻게 예, 빛을 이걸- 짧게 쏴주느냐가 핵심이군요. 그렇죠. 그럼. 예. 그래서 사실은 그게 가능한 거는 아하. 바로 레이저 때문에 가능합니다. 레이저. 예. 그래서 레이저란 말 많이 들어보셨죠? 들어봤습니다. 쓰고 예. 계시고 뭐 예. 레이저 포인터 뭐 예. 레이저 같은 게 있어요. 프린터. 네, 그래서 있죠. 그 레이저는 여기 저희가 보여드리는 것처럼 저 약자 Light Amplification by Stimulated Emission of Radiation 거기에 이제 첫 자리만 따서 모은 게 바로 레이저입니다. 그래서 이 레이저가 1960년에 처음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아인슈타인이 처음에 이제 레이저를 만들 수 있는 이론적 배경을 제공을 했습니다. 여기 보면 Stimulated Emission, 그러니까 요러 개 일종의 원자세계질이라는 하나의 프로세스거든요. 그거를 예측한 사람이 이런 프로세스가 있어야 된다고 주장한 사람이 바로 아인슈타인이고요. 아, 그래, 그러면, 오케이. 그럼 내가 그걸 구현하겠다 한 사람이 타운즈입니다. 그러니까 마이크로웨이브에서 구현한 사람이 타운즈고, 그래서 그분이 이제 물리학상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시광선형에서 그걸 재현한 사람이 이제 메이맨이라는 분입니다. 예. 그래서 같은 요 레이저 때문에 된 건데요. 그래서 그럼 이제 레이저의 작동 원리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그 여기 보여주는 것처럼 그 레이저 미디움이 있고요. 그 양옆에 미러가 있습니다. 반사경이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레이저를 발진시키려면 여기에 이제 에너지를 공급해 줘야 됩니다. 막 이렇게 옆에서 에너지를 쫙 공급해 주고요. 네. 그러면 이제 그 에너지를 이제 원자들이 쭉 이제 먹었을 테니까 이제 여기 상태가 되죠. 그러면 얘네들이 이제 불안한 거니까 이제 빛을 방출하기 시작합니다. 네. 온 사방으로 빛을 방출하는데 그 중에 어떤 거는 이제 미러 쪽으로 가는 거죠. 미러가 그렇죠. 양쪽에 있는 미러 양쪽에 미러예요? 있으니까 예, 네. 양쪽에 있고 미러를 가니까 미러마다 얘가 또 반사돼도 올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그렇죠. 그래서 반사되어 온 빛이 지나가다가 아까 여기 된 원자를 만나면 여기 된 원자를 자극을 해서 또 빛을 방출하게 합니다. 예. 아까 자극 여기 됐다는 게 에너지 상태가 높다는 얘기입니다. 원자들에게 계속 에너지를 가해서 에너지 상태를 높게 높게 만들면 만들고 끓이는 거네요. 활발해지다가 예. 그러니까 빛을 내죠. 그렇죠. 걔네들. 빛을 내죠. 네. 그러면 빛이 막 나오는데 광자가 옆에서- 그 중에 나오는 빛 가운데 미러에서 반사되는 빛들이 네. 있잖아요. 옆에 거울이 있으면. 그렇죠. 여기 돌아가면은 이제 음. 이게 막 빌어나는데 어떤 거는 이리 빠져나가고 예. 어떤 건 또 빠져나가지만 이쪽 미러 거울로 간 거는 그렇죠, 그렇죠. 반사 돌아오죠. 예. 예. 이제 그런 것들이 돌아오면서 뭐냐면 그 여기 된 원자를 자극해서 또 빛을 방출하게 합니다. 네. 그게 이제 자극 방전이라는 거고요. 예. 그런 상태 나올 때 위상이 똑같아집니다. 결맞음이 됩니다. 그래서 위상이 똑같아져 가지고 계속해서 증폭이 되게 되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이제 레이저가 빌드업이 돼서 이제 빛이 나오게 됩니다.
어디로 어느 쪽 어디로 방향으로 빛이 나가는 거예요? 이제 이쪽 방향으로 나오는 거죠. 거기는 거울이 있는데도 거울로 있는데 이게 100% 반사가 아니고 이제 9% 반사, 1% 빠져나오는 근데 그 우리가 보는 게 그 1%가 1%쯤 나오는 걸 보는 거죠. 저 예. 까만 점과 하얀 점은 어떤 차이가 있다고 까만 하셨습니까? 점은 이제 그게 이제 바닥 상태로 에너지를 다 방출한 상태고, 네. 예. 그다음에 이제 하얀 점은 아직 에너지를 머금고 있는 전혀- 그런 상태를 이제 대충 나타낸 거죠. 예. 그래서 하여튼 빛이 이제 거울이 있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빛이 여기서 아까 얘기하는 그런 이제 레이징 프로세스에서 이제 빌드업이 되고 그 중에 일부가 빠져나오는 게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레이저들입니다. 양쪽으로 레이저 포인터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나가는 어, 겁니다.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빌드업이 되고 충분히 빌드업이 됐을 때 그 중에 1%쯤이 빠져나오는 거죠. 아. 그래서 우리가 이제 레이저 포인터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보통 녹색이나 빨간색 예. 나오죠. 네. 그 색깔이 있는 건 그 매질이 이제 뭐에 따라서 매질의 특성에 따라 색깔이 녹색빛도 나오는 거고. 나오고 빨간색빛도 나오는 거 매질이 종류가 다른 거고요. 그다음에 그 한쪽 방향으로 쭉 나오잖아요. 예. 직진하 이렇게 한쪽 방향으로 나가죠. 이렇게 쭉 퍼지는 게 예, 아니고. 예. 그건 바로 미러가 있기 때문에 미러가 있어가지고 계속이면 왔다 갔다 이런 식으로 빛이 왔다 갔다 하면 빛이 진행하는 방향은 이걸로 결정이 되잖아요. 그렇죠. 아. 예, 그래서 빛이 레이저 나온 빛이 이렇게 그 가고요. 빌드업이라는 게 왔다 갔다 한다는 게 방향성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군요. 그렇게. 그러니까 방향성을 만든다기보다도 예. 이제 그 계속 이게 증폭을 시키려면 예. 그러니까 더 세게 만들려면 계속 자극 방정이 계속 같은 방에 일어나게끔. 예. 왜냐하면 모든 방향이 다 퍼져나가려면 아무런 모이지가 의미가 없이 않으니까 모이지가 에너지가 않는 모이지가 거니까. 않으니까. 예. 아. 그러니까 다양한 방향으로 퍼져 나가다가 어. 우연히 거울면과 직각으로 입사하는 걔만 입자도 왔다 갔다 생길 건데 걔가 왔다 갔다 그러면 하니까 이 녀석은 왔던 길을 반드시 또 가게 되고 예. 가다 보면 또 마주치고 이런 짓을 하다 보면 이 녀석들 둘이 서로 이제 그 강화가 돼서 예, 그렇죠. 요 길에서 나오는 요 녀석은 엄청나게 빨라진다는 거죠. 세지는 거죠. 예, 이렇게만 부딪히면 이렇게 가다 없어지고 하는데 네, 맞습니다. 우연히도 이렇게 딱 직각으로 입사하는 요 녀석들은 요 안에서 이러고 있다가 뿅 나간다는. 네, 엄청 맞습니다. 손실이 많은 거네요. 그러면 레이저는 넣은 에너지에 비해서 아주 일부분만 나갈 거 아닙니까? 그렇죠. 나머지는 예. 그냥 다 없어지고. 원래 그렇죠. 인생이 그런 거예요. 예. 예. 저 효율이 그렇게 굉장히 좋은 편은 아닙니다. 예. 그래서 여러 가지 그 레이저에 이제 다양한 종류의 레이저가 있고 예. 거기마다 이제 효율이 또 다 다르죠.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해했습니다. 예. 이게 이제 결맞음성이 굉장히 이제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이 빛들이 아까 와서 자극하고 자극에서 나오기 때문에 예. 자극하는 빛하고 자극을 받아 나온 빛이 같은 이제 결맞음이 있고 네. 그렇지 코헤런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맞음이라고 예, 하는 예. 거군요. 예. 그래서 굉장히 그 때문에 아. 이제 뭐냐면 짧은 펄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음. 그래서 여기에 지금 보면은 이제 빛에는 이제 파장이 있으니까 예. 파장에 따르고 파장의 주기를 이렇게 나타낸 거고요. 예. 그래서 어떤 특정한 파장의 빛을 그린 거고 그 밑에는 이제 그 빛의 인텐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좀 일정하다고 하고 그다음에 여기다가 두 번째 펄스를 더하는데요. 그 첫 번째 그 빛보다 약간 파장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약간 다른 하나를 더 더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파장이 조금 다르니까 근데 뭐냐 결맞음이 있으니까 그 중에 어떤 한 주기를 내가 정확하게 일치시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주기는 약간 일치시켰는데 그게 약간 파장이 다르니까 다른 것들의 공간 주기가 달라지죠. 이런 모양이 됩니다. 예. 그래서 요거 인텐시티 분포를 보면 바로 요런 모양이 되죠. 예. 요런 모양이 네. 되고 그 요걸 좀 또 다른 약간 비슷한 웨이블랭스를 또 이렇게 똑같은 식으로 더하게 되면 조금 더 커지게 되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가운데 부분은 좀 커지고 바깥 부분은 약해지고 그다음에 또 이걸 합치면 좀 가운데는 더 커지고 그러니까 이제 가운데 부분을 딱 일치되도록 맞출 수 있는 게 바로 결맞음성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장난을 칠 수 있는 겁니다. 보통 이게 백열구에서 나오는 빛 가지고는 그렇게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저게 빛이 파장이 있는데 예. 빛의 파장의 물결이 조금씩 다른데 계속 가운데가 맞는 애만 계속 찾는 거군요. 그러니까. 그렇죠. 계속 가운데에 그렇게 맞는 되도록 나는 더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나가는 이런 빛들은 그냥 나가 너 어차피 선생님 말씀 안 듣잖아 너는. 딱 맞는 애. 근데 우연히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녀석은 한 번 더 치니까 더 세지네. 더 세지네. 그럼 얘는 조절할 수가 있겠구나. 세게도 했다가 약하게도 했다가 하면서 조절할 수 있다는 그 말이죠. 예.
아, 네. 프린스 이해 잘하네. 그래서 그러니까 이렇게 그 예? 빗을 갖다가 여러 종류의 파장을 빗을 이렇게 더할 때 예. 이렇게 딱 어떤 위상이 맞도록 어. 잘 정렬해서 더할 수 있다. 예. 그런 레이저가 그런 특성을 가지고 특성을 있는 거죠. 갖는다. 예. 그래서 예. 이렇게 쭉 더하게 되면 잘 더하게 되면 어. 굉장히 이런 숏 펄스를 굉장히 강한 숏 펄스를 만들어낼 만들 수 수 있게 있다. 됩니다. 예. 아. 예. 그래서 바로 이제 왼쪽에 보이는 것처럼 요거는 그 Y축은 이제 시간 분해능이고요. 그 X축은 이제 시간의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60년대에 레이저가 개발되고 나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분해능이 급속하게 낮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숏 펄스를 만들어 가지고 얼만큼 짧은 펄스를 만들 수 있냐. 그렇게 되면서 그거에 따라서 아까 빛을 쪼여지니까 네. 그냥 짧은 펄스를 만들었으니까 그만큼 시간 분해능이 강한 빛이 나오는 거니까. 다음에는 짧아진 거죠. 네. 또 빠른 걸 추적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겁니다. 그러면 강해지는 원리는 어차피 알았으니까 어떻게 하면 강해진다는 거예요? 그럼 실제로 해보면 그러니까 이러면? 이게 그러니까 강해진다는 게 그러니까 빛을 짧아져야 되는 거예요. 빛을 시간이 굉장히 짧아져야 돼요. 예. 짧아지고 그다음에 이게 아까 캐비티에서 많이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자극 방전을 강화되죠. 하면서 예. 또 강화되면서 예. 그렇게 되는 거죠. 아. 강화되면서 또 어떤 짧은 순간에 느니까 인텐시티는 굉장히 커지는 아니 거죠. 강화되는 건 알겠는데 짧아지는 걸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짧아지는 거 아까 말씀드린 결맞음으로 더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결맞음으로 보면 예. 처음에 강해지면 했을 때는 짧아져요. 외웁시다. 이게 아니 그러니까 뭐냐면 어. 처음에는 이런 파장이 있었습니다. 하나만 예. 있었을 때 그 인텐시티가 좀 플랫한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계속 인텐시티 변화가 없는 거죠. 예. 근데 여기가 아까 결맞음으로 파장을 하나 더 하고 또 더하고 파장을 또 더한다. 하고 파장을 계속 더하는 거죠. 아. 파장을 계속 더하면 전부 뭐냐면 이게 점점 짧아지잖아요. 아. 쇼펄스가 되는 거죠. 그럼 왔다 갔다 하면서 저렇게 쇼퍼스가 되는 거네요. 왔다 갔다 강화되면서 하다 보면. 점점 짧아지기도 하는 거네요. 네. 예. 아. 그러니까 그건 또 새로운 이제 제가 더 복잡한 얘기 되니까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예. 그렇게 짧아지게 이렇게 결맞음하는 또 그 방법이 있습니다. 예. 그걸 이제 모드 락킹이라고 하는 거고요. 어. 그런 이제 특별한 장치까지 아까 말씀드린 거에다 하면은 거지. 숏 펄스가 만들어집니다. 아. 근데 조파 숏 공작원을 펄스 매일 보내다 보면 어? 결국은 딱 목을 따온다. 아, 진짜 그런 겁니다. 무시무시하다. 예, 계속 이렇게 그게 노하우가 쌓이거든요. 쇼펄스를 만들게 되고요. 예.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굉장히 짧은 순간에 또 빛을 다 모으는 데니 그러니까 또 빛도 그것도 세지는 거죠. 예. 예. 그렇게 하면서 하고 그래서 하여튼 그 펄스 폭이 짧아지는 면에서 보면은 이제 우리가 관측할 수 있는 시간대가 점점 짧아진다. 예. 그런 걸 이 그래프가 좀 보여주고 있고요. 아. 또 하나의 더 그래프 보여드리는 거는 그러면 인텐시티도 굉장히 증가를 하겠죠. 그래서 여기 보여드리는 거는 레이저 인텐시티에 집중했을 때, 포커스했을 때 인텐시티를 시간상으로 본 겁니다. 그래서 60년에 레이저가 개발되면서 인텐시티가 굉장히 급격하게 증가를 하게 되고 예. 그다음에 또 이게 90년대에 들어오면서 또 한번 새로운 CPA라는 기술이 발전하면서 쭉 증가하게 되고요. 바로 그래서 이번에 노벨상인 아토처 펄스가 만들어지기 전에 이미 그 필요한 기술들이 또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예. 2005년도에 또 아토처 펄스를 만들기 위한 어떤 기술들이 또한 개발이 됐고 또 사실은 요 CPA라고 하는 기술도 굉장히 중요한 기술인데 그거는 2018년에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아, 뭔가 이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게 증폭되는 뭔가를 이게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면서 증폭되는 게 하나가 빛이 나올 때마다 각각의 파장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 파장이 중첩되면서 아주 중첩되는 그 순간만 짧은 빛이 되는 거예요. 제대로 저 표정 보니까 전혀 아닌 것 같아요. 이해를 그러니까 지금 아까 제가 그러니까 그게 반은 맞고 반은 틀리는데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려고 하면 예. 제가 아까 보여드린 그림에서 예. 추가적으로 옵티컬 장치들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모드 락킹이라고 하는 기술을 갖다 적용을 시키게 되면 예. 이제 그렇죠. 그게 중첩이 되면서 세지고 그렇게 되는 거고. 그러면 교수님 그래서 저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이제 결국은 뭐냐면 레이저 여러 특성 가운데 결맞음성이라는 게 있거든요. 예. 이제 그거를 아까
그거를 잘 활용하면은 이렇게 짧은 펄스를 만들 수 있다. 만들 수 있다. 그래서 그거를 하나의 레이저 캐비티에서 다 구현하려면 제가 보여드린 거 외에 추가적인 옵티컬 시스템이 알겠습니다. 들어가 가지고 예. 그게 전체가 되면 이제 굉장히 숏 펄스의 강한 펄스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 예. 그 아토초만큼 짧은 그 펄스, 짧은 빛의 그 시간대를 만들어잖아요. 잠깐 표 쏘는 빛을 만들어야 되는 게 과제잖아요. 예. 그럼 그거는 레이저를 그 강화하는 걸 잘만 강화가 되면 될수록 짧아진다. 그냥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그러면 그 아토초로 만드는 그 빛의 펄스는 레이저를 그만큼 빨리 예전보다 훨씬 강화를 많이 시켰어. 그거하고 같은 말입니까? 근데 원리상으로는 그 말이 맞는데요. 예. 그러면 이제 아토초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만큼 아까 파장들을 여러 개를 계속 섞어왔잖아요. 예. 그러면 그 섞는 것들의 양이 굉장히 많아져야 됩니다. 그러면 그 많은 빛들을 다 그렇게 몰 수 있느냐 하는 또 그런 테크닉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아, 이번 원리상으로는 맞습니다. 아, 원리상으로는 있어요. 그렇죠. 계속해서 그게 아토초 시간대가 될 때까지 계속 그 많은 파장들을 쭉 모으면 그렇지, 그렇지. 그게 원리상으로는 됩니다. 예. 그러면 정말 이제 그거를 누가 정말 어떤 그렇게 식으로 구현할 하느냐. 수 있겠느냐 할 때는 이제 굉장히 힘든 거고요. 이번에 아토초가 발생된 거는 이제 그렇게 한 게 아니고요. 예. 이제 fem토초 레이저를 이용해서 또 새로운 물 현상을 응용해 가지고 아, 그런 아토초를 거예요? 만든 겁니다. 아, 그게 너무 힘들어서 그렇게 예, 하기가. 그게 쉽지 않죠. 기술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구현하는 방법을 뭔가 또 새로운 발상을 방법을 해낸 하는 거군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이번에 노벨상을 받게 된 아토초 펄스는 여기서 말씀드린 예. 2005년 노벨상에 있는 기술, 네. 그다음에 2018년에 받은 노벨상의 기술 이것들이 합쳐진 겁니다. 합쳐져서 새로운 이제 기술이 발생하면서 새로운 분야가 열리는 그 거죠. 레이저가 뭔가 강해지고 짧아지는 원리는 어차피 말씀하신 이 중첩과 예. 그 결맞음 이 원리인데 어떻게 하면 결이 더 강하게 잘 맞는지에 대해서는 다 그때그때 노하우라서 2005년에도 2013년에도 그런 뭔가 새로운 기술들이 만들어졌고 이번에도 또 그럼 그 새로운 기술 원리를 발견한 거 그렇죠. 그걸 활용해서 이제 아토초까지 간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거- 그러면 예. 아토초 펄스 이제 어떻게 진짜 만드느냐 네. 이제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시는 것처럼 레이저가 있고요. 예. 그다음에 그 렌즈로 해서 네온 또는 알곤 이런 가스에다가 레이저를 집속시킵니다. 네. 예. 그러면 여기서 이제 레이저하고 이 네온이나 알곤 이런 거하고 이제 상호작용이 일어나겠죠. 예. 그럼 거기서 또 새로운 빛들이 발생되고 할 텐데 그래서 이 정도 10의 13승 또는 10의 15승 와트 퍼 스퀘어 센티미터 이 정도까지 레이저를 fem토체 레이저를 만들어서 올릴 수 있는 기술이 바로 이제 2018년에 받은 노벨상 기술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그 아까 2005년에 받은 노벨상 그거는 또 다음번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번 여기 어떻게 했는지. 이제 요거를 좀 더 들여다보면 예. 거기 이제 네온 아톰이 있고 거기 레이저가 쏘여진다 그랬죠. 예. 네. 그럼 그걸 좀 들여다보면 여기 아톰이 있고 예. 그러면 이제 아톰을 좀 우리가 현미경으로 이렇게 들어본다면 바로 이제 여기 갈색으로 있는 것이 바로 이제 원자의 쿨롱 벽입니다. 예. 그렇게 하고 이제 거기에 전자가 이렇게 구속되어 있는 건데 여기다가 이제 레이저를 이렇게 쪼여주게 되면 그래서 이거 빨간색이 이제 레이저 필드고요. 이제 파장이겠죠? 예, 레이저 장이고 거기에 이제 그 레이저 방이 여기가 셀 예. 때면 레이저 장애에서 이 쿨롱 포텐셜이 이렇게 왜곡이 됩니다. 왜곡이 되면 나중에 좀 말씀드릴 건데 이 전자가 터널링 합니다. 그래서 이게 장벽을 사실은 우리 시상상에 넘을 수 없는 건데 이런 원자 세계에서는 장벽을 넘어서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걸 바로 네. 터널링이라고 하고 그 터널링이 일어나면 바로 바깥에 이제 레이저 장이 있으니까 전기장이 있으니까 전기장을 따라서 움직입니다. 근데 전기장의 이제 부호가 반대가 됐으니까 이 운동하는 것도 이제 역전이 되고요. 그래서 다시 이렇게 돌아오면서 자기 원자를 때리게 됩니다. 그래서 원자를 때리게 되면 원자하고 충돌하면서 빛을 발생합니다. 이게 이제 핵심입니다. 이게 요 핵심을 잘 이해해 아토초 펄스가 발생하는 원리다 이거죠. 예. 그래서 바로 조금 전에 터널링 해 나오고 터널링이 중요한 것 같은데. 터널링 해 나오고 예. 전자가 지금
전기장애에 따라서 움직이면서 다시 역전돼서 다시 돌아와서 원래 나온 원자와 충돌한다고 했죠. 네. 충돌하면서 레디에이션 하죠. 근데 그것이 바로 아토초 아토초인데 타임 스케일입니다. 지금 저희가 약간 갸웃하는 이유는 예. 지금까지는 그 아토초든 무슨 fem토초든 예. 짧은 초를 만들려면 레이저를 어떻게 잘 훈련시키면 된다고 배웠는데 예. 갑자기 지금 새로운 방식이어가지고. 저거는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했더니 레이저는 사라지고 어. 네. 갑자기 다른 방식이 나와서 예. 여기서 레이저는 여기서 뭐 하습니까? 레이저는 여기서 레이저를 레이저는 이용했죠. 그냥 쏴요. 레이저. 레이저는 그냥 쏩니다. 레이저가 쏴? 있고 예. 이 레이저가 이제 이동 정 10의 13승 15승 와트 정도가 되려면 네. 아까 fem토초 그러니까 네. 결맞음으로 쭉 해서 만든 펄스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게 이제 fem토초 수준이거든요. 어느 정도까지 짧게 만들었어요. 예, 만들었을 그렇죠. 것 그게 같아요. 이제 fem토초 수준입니다. 예. 네. 한 수십 fem토, 뭐 예. 수 fem토 정도까지 만들고 그 펄스를 여기다가 집속을 해서 조금 전에 그래서 이 정도의 인텐시티를 만들면 예. 인텐시티를 만들면 아까 말씀드린처럼 이렇게 쿨롱 포텐셜이 왜곡이 되면서 터널 저 현상이 아톰은 무슨 원소의 아톰입니까? 이건 이제 일종의 뭐 여러 가지 될 수 있는데요. 네온 많이 쓴 건 아까 네온, 아르곤. 뭐 조금 전에 보여주셨던 그 그 가스, 네온 아르곤 가스. 가스들, 예. 가스들에 예. 있는 그러니까 여기 아톰이군요. 이게 아. 조금 전에는 아. 여기 있는 현상을 원자. 좀 더 자세히 보여드린 거죠. 아. 그래서 무슨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예.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잘 설명드린 겁니다. 훈련시킨 그 레이저를 저 가스에 가스에 넣었어요. 넣었으면 더 강해진다고 설명해 주셨는데 네. 우째 더 강해지는지를 두 번째 사진에서 응. 그 강해지는 훈련장 모습을 보여주신 거죠, 그러니까. 예, 그렇죠. 더 짧은 펄스가 만들어지는 예. 거죠. 어떻게 그러니까 만들어지는지. 아까 이제 질문하실 때, 그러니까 그 파장들을 쭉 타가지고 짧은 펄스가 만들어진다고 예, 했으니까 그러면 충분히 많이 합치면 아토토까지 갈 수 있는 갈 거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냐. 그렇죠. 질문하셨죠. 예. 그래서 원리상은 맞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그러면 아토토까지 가기 위해서는 수많은 것들을 합쳐야 되니까 예. 기술적으로 굉장히 불가능하고 어렵다. 요령을 좀 예. 피워야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요령을 피운 게 바로 이겁니다. 이 방향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한 이제 fem토 쪽까지 한 수십 fem토 쪽까지 이렇게 만든 다음에. 만들고 예. 이제 그걸 가지고 이런 원자 현상, 원자 아까 가스에다가 음. 쪼여가 집속해서 예. 쪼여서 이제 이 정도의 인텐시티까지 해놓고 예. 그래서 거기서 원자 현상을 이용하는 거죠. 예, 그래서 그 현상을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린 겁니다. 이 그래서- 원자의 레이저 아주 그러니까 짧게 만든 레이저를 쏘는 건데 이 쏘면 얘 원자가 뭐 이렇게 뭘 한다고요? 터널링? 뭐가 일어나서 이제 한 바퀴 그래서 돈다. 예, 그러니까 그걸 잘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게 이제 여기 오른쪽에 보이는 요것이 이제 원자거든요. 예. 원자가 여기 밤석으로 되어 있는 게 원자의 쿨롱 포텐셜이고요. 예. 그러니까 이 원자가 평형 상태에 있는 겁니다. 저 쿨롱 포텐셜이라는 걸 이제 문과는 잘 못 배워서 모르는데 예. 그러니까 원자 주변에 전자가 도는데 네. 그러니까 우리 엄마 주변을 돌아야 되는데 예. 전자들은 이게 우리 엄마인지 남의 엄마인지 모르니까 네. 내가 네 엄마야 하는 이런 영역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예, 예. 그게 이제 영역고시? 영역. 예, 그런 거죠. 그런 거죠? 예. 네. 영역표시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원자는 플러스고 전자는 마이너스니까 네. 예. 서로 땡기는 힘이 있죠. 예. 바로 이제 그게 바로 쿨롱 하여튼 그 동네에서 포텐셜이다. 돈다. 예, 아, 그런 네. 거죠. 근데 빛을 쏘는데 별- 얘가 왜 아, 그러니까 빛을 쪼여지면 이제 외부에서 자극이 들어왔으니까 예. 이 주변이 왜곡이 된 거죠. 예. 제 엄마 주변 돌고 있는데 어. 제가 와서 낚아채는 거죠. 어허. 낚아채면 이제 딸려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렇겠죠. 이제 그 주변이 이제 파괴가 되고 예. 이제 변형이 생긴 거죠. 예. 그렇죠. 그래서 변형이 생긴 게 바로 이렇게 변형이 생긴 거죠. 그래서 외부 전기장애 그 레이저 필드에서 강한 전기장애 걸리니까 아까 있던 포텐셜이 이렇게 왜곡이 돼 버린 거죠. 예. 그래서 이 왜곡된 곳으로 전자가 움직여요. 빠져나오게 됩니다. 빠져나오면 그게 터널링입니다. 네. 빠져나오는 거죠. 어. 예, 그럼 빠져나왔어요. 그럼 예. 이제 자유전자가 된 거죠. 아, 그래서 네. 엄마 버스에서 벗어났어요. 아무데나 가도 돼. 아, 그러니까 이제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데 예. 거기 전기장이 있으니까 전기장이 그 전자가 있고 전기장이 있으니까 전자는 전기장의 영향을 받는 거죠.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큰 경사에 예. 지금 어머니하고 그 선생님하고 같이 있었어요. 예. 네. 그러면 한쪽으로 이게 자꾸 네. 기울어지잖아요. 예. 그렇죠? 예. 이제 그렇게 해서 거기서 어머니 영향을 빠져나왔어요. 예. 근데 어차피 그 경사면이 있으니까 내려가는 경사면을 거죠. 따라서 움직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식이 되는 거예요. 아. 그런 이제 그렇게 경사면이 이렇게 지어졌었는데 예.
그래서 빠져나오고 봤더니 그렇게 됐어요. 예.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남에 따라 레이저 필드가 이게 방향이 바뀌었으니까 경사면이 바뀐 거예요. 네. 어? 그러면 이제 경사면이 이렇게 올라가면 예. 그럼 이렇게 내려가다가 거꾸로 또 다시 올라오고 돌아올 있죠. 거 아니에요. 예. 그럼 또 엄마를 만나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또 갔다 와요. 그건 알겠습니다. 예, 그럼 근데 예. 그렇게 됐는데 그게 어떻게 빛이 더 짧아지냐는 겁니다. 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래서 그럼 여기서 충돌해서 빛이 나오잖아요. 예. 네. 요 빛이 나오는 시간이 아토초입니다. 요걸 다시 포집할 수가 있습니까? 여기서 나오는 빛이 여기서 한번 이 원자를 한번 근처로 갔어요. 많이 훈련시킨 레이저로 쐈더니 이 원자가 한번 엄마 밖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일이 발생했는데 예. 그 갔다가 나갔다 돌아오는 돌아오면서 시간, 네. 빛을 내죠. 빛을 낸다. 네. 그 나오는 빛의 듀레이션이 아토초인 겁니다. 그걸 우연히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제 아. 지난 20, 30년 동안 이 90년서부터 예.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걸 알게 됐고 그걸 하다 보니까 그게 아토초구나 하는 걸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를 이제 정확하게 그런 것들을 이해하고 이제 그 중에서 그래서 이제 또 좀 더 말씀드려야 되는 거는 이거죠. 그러면 이제 이런 종류의 펄스를 이렇게 보내게 되면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드린 거는 한 주기만 제가 말씀드렸어요. 예. 한 주기 동안에 나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돌아온 거. 예. 근데 이것이 여러 주기가 반복이 되면 여러 주기마다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런 여러 주기의 펄스가 있으면 예. 이제 어떻게 되냐면 매 반주기마다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반주기마다 이런 식으로 펄스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맞으면 따발총이 되는 거죠. 빠락 하고 쏘는 거죠. 예. 그래서 따발총 나오고 따발총 빠락 하는 하나가 예. 아토초 펄스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자연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이제 이용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아토초 펄스를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펄스를 만드는 방법은 그동안에는 레이저를 강화시키는 걸로만 했는데 막판의 마지막 단계는 좀 다른 방법을 쓴 거군요. 예, 그렇죠. 예. 원자의 그러니까 힘을 빌린 거네요. 원자의 힘을 빌린 겁니다. 예. 원자한테 그러니까 컨닝을 한 거네. 그러니까 그렇죠. 좀 다른 작전을 쓴 거죠, 그러니까. 아까 북파공작원이면 원래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아토초라는 게 말씀하셨던 전자가 한 바퀴 도는 시간대니까 원자에는 항상 아토초의 시간대로 움직이는 게 뭔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도 원자가 잠깐 벗어났다가 다시 돌아오는 게 그 시간대 움직임이 있는 건데 네. 레이저로 인위적으로 그 시간대를 한번 만들어낸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좀 이제 이해한 것 같은데. 예, 그렇죠. 예, 지금 이해했습니다. 잘 따라오고 계십니다. 따로 이해한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된 게 바로 뭐냐면 1918년 노벨상이 주어진 그 기술 때문에 예. 아까 그 수시 fem토처 펄스가 만들어지고 기본이 되고 인텐시티가 나오고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원자를 좀 조작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거죠. 그러다 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나오고 처음에는 이걸 왜 이렇게 나오는지 몰랐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지난 20, 30년 동안에 연구를 통해서 알게 된 거고. 찾아낸 거예요. 그래. 근데 이제 포인트는 오케이. 그러면 이렇게 때리면 이게 우르륵 와장창 나오잖아요. 예. 그럼 그거 가지고 좀 써먹기가 어떻게-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 중에 딱 하나만 뽑아내야 돼요. 그렇죠. 그 하나만 뽑아내는 거를 한 게 이제 크라우즈 기어스가 한 거죠. 저 중에서 나머지 자르고 한 파장만. 네. 이렇게 그럼 나오는데 어떻게 그러니까 나오는 그러면 금방 생각해 보시면 여기 좀 나오는 개수를 줄이고 싶으면 어떻게 하시면 되겠어요? 여기 나오는 개수를 줄이고 싶어요. 원자 하나만.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우리는 사이클마다 반주기마다 나오는 거니까 가장 예. 쉬운 거는 사이클 수를 줄이면 돼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아까는 이게 조금 전에 사이클 수가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개 이렇게 예. 나왔잖아요. 예. 18개가 나왔는데 이제 짧은 펄스를 만들어서 사이클 수가 한 3개밖에 없어요. 그럼 이벤트가 3번 나오는 거죠. 빠라락 3번. 이렇게 3번 나오는데 근데 이제 이 3번 나오는 빛의 특성이 이게 이 녹색이 이게 전자의 궤도입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서 레이저 필드가 셀 때 전자가 튀어나오고 이것이 이 전자가 요 레이저 필드를 따라서 움직여서 다시 충돌해서 빛이 나오고 요런 걸 표시해 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전자가 터널링해서 나온 거를 전자가 요렇게 따라가서 다시 충돌해서 빛이 나오고 이렇게 된 건데 그러니까 이제 여기 충돌할 때 나오는 빛이 이 전자의 특성하고 상당히 연결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빛의 특성하고 여기서 나오는 특성하고 여기서 약간씩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아이디어 낸 게 뭐냐면 여기서 그러면 이쪽 부분의 빛만 선택을 하자.
그래서 스펙트럴 필터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스펙트럴 필터링 특정한 파장 영역만 싹 남겨놓는 셀렉션하는 거죠. 예. 그 얘기는 시간 축에서 특정한 이벤트 하나만 뽑아내는 거죠. 예. 그런 그래서 식으로. 그래서 바로 그러니까 이걸 단일, 그러니까 예. 아이솔레이티드 아토세컨 펄스를 만드는 방법입니다. 야.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게 가장 이제 잘 작동하는 그런 그럼 방법. 저렇게 뽑아낸 아토초의 빛으로 사진을 찍으면 그렇죠. 전자가 실제로 움직이는 이렇게 돌고 있는 애를 탁 찍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저렇게 한 바퀴 도는 탁 찍는 거예요. 네, 그렇게. 가다가 예, 찍혔네 그렇게 이런 겁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럴 수 있는 이제 툴을 가진 거죠. 아까 아직 그 찍어보진 깜깜한 않았고. 데서 쭉 움직여 가는 거를 예. 찍을 때 빛을 그 아토초 펄스를 보내면 아토초 펄스의 인포메이션을 가지고 나오는 거죠. 그런 이제 케이퍼빌리티가 된 거죠. 그런 능력을 갖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렇게 만들고 그래서 저희 포항공대에서도 예. 아토초 펄스를 만들어서 그거 가지고 실험들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2012년에 이제 320 아토초 펄스를 이제 구현을 했고요. 예. 또 하여튼 그걸 기반으로 해서 여러 가지 원자 물리, 화학 물리, 또 고체 물리 뭐 이런 이미징 실험할 수 있는 그런 것들 구축해서 또 여러 가지 연구들을 해오고 있습니다. 저걸로 할 수 있는 게 어떤 게 예를 있어요? 하나만 들어주세요. 그래서 이제 이게 그래서 발전되면. 여기 그래서 이제 그러면 크라우즈 기우스 그룹에서 한 일입니다. 예. 그분 이제 그분 노벨상을 받으셨으니까 이제 그분이 한 일을 주로 가지 말씀드리면 이제 그러면 이제 이거 가지고 뭘 할 수 왜냐면 있냐? 이제 전자의 터널링을 그러니까 전자가 아까 그 레이저 필드에서 왜곡이 됐고 터널링에서 빠져나온다 그랬죠. 예. 네. 그러니까 그거를 실시간으로 측정을 한 겁니다. 야, 그 툴의 원리를 제공해 준 그놈을 또 거꾸로 측정을 하는군요. 예. 아.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그런 현상 아까 이제 아토초 펄스가 맞는 건 빠져나와 가지고 이게 움직여서 다시 돌아와서 충돌하면서 나온 빛이거든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 순간이 이제 아토초니까 아토초 펄스가 나온 거고요. 그걸로 근데 찍어. 그거를 가지고 얘가 빠져나가는 걸 이제 보는 거죠. 엄마를 잃어버리는 그 순간에 찍는 겁니다. 그쵸. 엄마를 막 잊어버리는 그 순간에. 얘 엄마 그렇죠. 엄마를 어떻게 벗어나는가를 찍는 겁니다. 이제 죄송한데 그거 찍으면 뭐가 좋습니까? 그거 쫙 벗어나는 걸 찍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그런 걸로.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건 마치 이제 그거를 성경을 봤는데 세균이 보이면 그걸 어쩌라는 겁니까라는 질문과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인류의 모든 병을 그게 고쳤다니까요. 죄송합니다, 교수님.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측정을 할 수 있게 되면 이제 알게 되는 거고 그러면 거기에 이제 제어를 생각할 수 있는 전자로 움직이는. 네, 거기 전자의 운동을 제어하는 거죠. 측정을 하면 네, 제어할 수 그렇게 있다 되는. 이거죠. 그래서 하여튼 요 터널링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기 전에 야. 여기 이제 언덕이 있지 않습니까? 언덕을 이제 여기서 이제 공을 이제 굴린다. 네. 이렇게 하면은 이제 보통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이게 안 넘어갔죠. 안 넘어간 건 예. 이제 충분히 에너지를 안 준 거죠. 예. 약하게 굴린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세게 그래서 이제 세게 굴려야지 해가지고 예. 넘어가면 야 잘됐다 이렇게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일상생활에서는 이런 벽 같은 게 있으면 충분히 에너지가 없으면 넘어가지 수가 못하죠. 예. 근데 이제 이제 전자 터널링이라고 하는 거는 음. 이제 그렇게 충분히 에너지가 없더라도 넘어갈 수 있다. 이게 바로 터널링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 핵이 있고요. 그래서 전자가 있고 그에 의한 이제 쿨롱벽 그 정자기력에 의해서 전자가 구속이 돼 있죠. 예.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 이제 외부에서 레이저 필드 같이 생한 센 전기장을 가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왜곡이 됩니다. 예. 그래서 왜곡이 되고 그 왜곡된 상태에서 전자가 빠져나올 수가 있습니다. 예. 이 전자가 충분히 에너지가 없더라도 그래서 상식적으로는 이 충분히 에너지가 높아서 이걸 넘어가야 되는데 예. 이제 그렇지 않아도 이걸 빠져나갈 수 있다는 거죠. 네. 이게 바로 이제 양자 대표적인 양자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예. 우리가 일반 생활에서 얻는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것이 바로 양자 터널링이고요. 이제 이것이 가장 대표적인 양자 현상이고 이거를 이제 사람들이 레이저가 이제 개발돼서 굉장히 강한 필드가 생길 수 있다. 그래서 그러면 이것이 전자 터널링이 어떻게 일어날까?
일어날 확률이 어떻게 될까 그런 것들을 공부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러시아 과학자인데요. 켈디시라는 분이 한 60년 전에 이제 이렇게 계산을 했더니 이런 식으로 확률이 주어진다. 그래서 지수함수적으로 변하는데 전기장의 세기에 역비례한다. 그래서 이걸 그림으로 그려보면 그 빨간색이 전기장의 세기가 어떻게 변화되는가 그 레이저 펄스를 그린 거고요. 여기 이제 분홍색이 확률입니다. 그러니까 보면은 레이저 전기장이 셀 때만 그 순간에 넘어가는 굉장히 거구나. 짧은 순간에 탁 터널이 넘어가는 거군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예측을 했어요. 아하, 그러면, 실제적으로 어떻게 될 거냐. 그래서 원자가 있는데 이제 레이저를 쭉 조여주면 약한 데서부터 점점점 큰 걸 쭉 보게 되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그 확률을 계산해 보면, 이게 레이저 필드가 없을 때는 안 일어나다가 여기가 세지니까 여기서 터널이 일어나겠죠. 네. 예. 그래서 탁 이온화가 됩니다. 어. 그 다음에 약해지잖아요. 그러면 약해지니까 터널이 안 일어나죠. 그러다가 그러니까 안 일어나다가 여기 필드가 갑자기 세졌어. 일어나고. 탁 또 튀는 거죠. 음. 그래서 좀 더 확률이 높아지고 그다음에 여기는 또 약하니까 안 일어나고. 그래서 레이저 필드가 셀 때만 탁탁 일어납니다. 예. 그러니까 이것이 일어나는 게 계단형으로 일어날 거다. 예. 그렇게 예측을 한 겁니다. 그렇겠죠. 그렇게 하고 요것이 필드 이게 시간이 지금 요게 지금 이게 2.7fem토니까 한 전체가 여기서 한 8fem토 정도 되는 겁니다. 한 네. 주기가 지금 2.7fem토, 800 나누면 2.7fem토가 됩니다. 음. 그러니까 굉장히 짧은 아토처 타임 스케일에서 일어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정말로 이것이 일어나느냐 아니느냐를 아토처 펄스를 가지고 측정을 한 측정을 겁니다. 해보니까 저희 입증이 되더라. 예. 그렇죠. 그걸 이제 어떻게 측정하느냐가 이제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다 눈으로만 봐야 볼 수 있는 건 아니죠. 예, 사실 이 세상에는 눈으로 볼 수 없는 게 더 많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측정한 거는 시간 비행 이온 분광기라고 해가지고 네온 아톰에 쏘면서 네온의 아이온을 측정한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빛을 보내는데 여기 수직이 펄스하고 아토처 펄스를 같이 보냅니다. 그렇게 하고 여기 이제 미러가 있죠. 요 미러가 상당히 특별한 재미난 미러입니다. 여기 보면 바깥이 있고 안이 있죠. 예. 그게 분리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안이 바깥에 대해서 따로 놉니다. 그래서 여기 분홍색이 바로 아토처 펄스거든요. 네. 아토처 펄스는 요 가운데서 반사가 됩니다. 예. 근데 그 미러가 이제 따로 논다고 말씀드렸으니까 들락날락 할 수 있죠. 그 얘기는 뭐냐면 이 빨간색 수직이 펄스에 대해서 아토처 요 펄스를 시간성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왜냐하면 미러가 뒤에 갔다 왔다 갔다 하니까. 그렇죠. 멀리 갔다가 와야 되니까. 야, 예, 저 그래- 생각을 어떻게 하고 예. 만든지. 예. 정말. 그래서 이런 것이 실제 실험 장치가 바로 이런 겁니다. 여기 이제 레이저가 있고요. 레이저를 활용해서 또 이렇게 복잡한 과정을 통하면 이런 수직이 펄스를 만들고 수직이 펄스를 해서 아토처를 만들어서 아토처 펄스하고 수직이 펄스하고 같이 보냅니다. 요게 바로 실제적으로 그런 비행시간 분광기고요. 예. 레이저 빛이 요렇게 아토처 펄스하고 같이 요렇게 왔다가 이쪽에 미러가 있습니다. 여기 반사돼 가지고 여기를 집속이 되고 여기서 가스가 분사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요걸로 측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조금 전에 설명해 주셨던 원리가 현장에서는 저렇게, 저렇게 된 구현돼서 예, 저걸 실험한다. 이런 장치를 가지고 실험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여기서 이제 여기서 레이저 필드에서 전자가 원자가 왜곡이 됐고 그다음에 전자가 튀어나오고요. 그 순간에 데이터를 얻고 또 시간이 좀 달라지면 다른 순간이 되겠죠. 그래서 또 데이터를 얻고 또 데이터를 얻고 이거 자꾸 변화가면서 데이터를 얻어가지고 플러스를 하면 그리면 이런 모양이 됩니다. 네. 이것이 그 막스 플랑크 그룹, 크라우즈 교수 그룹에서 직접 측정한 겁니다. 그래서 빨간색이 실험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쭉 하다가 튀고 안 일어나다가 또 튀고 또 올리다가 또 튀고 그런 또 일이 일어나가 벌어집니다. 튀고. 설명. 그러니까 실제로 정말 그 관측하니까 되게 스텝와이즈 나오더라. 그다음 스텝으로 된다 하는 걸 알겠습니다. 실제로 본 거죠. 알겠습니다. 교수님, 시간이 네. 조금 이 모자란데. 뒷부분을요. 네. 예. 저희가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이 부분을 다시 공부도 해오고 대충 알았어요 이제. 예. 그래도 예. 다행히 끈기 있게 설명을 해주셔서 예. 저희도 끈기 있게 따라온 것 같습니다. 음. 요게 현실에서는 어떻게 앞으로 이용될 건지에 대한 그 얘기들이 부분을, 조금 남아 있는데. 예. 요거는 따로 저희가 예, 요 시간에 모시든 아니면 다른 방식의 나머지 강의로 해서 하든 예, 예. 언더스탠딩 시청자께는 저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요거는 뒷부분은 배워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충 이런 거야라고 넘어가기에는 그래. 좀 아깝습니다. 아까워. 네. 이렇게까지 배웠는데 끝까지 배워야지. 차라리 대충 배울 거면 그냥 2%한테 배우든가. 그래서 알겠습니다. 음. 이거는 야, 조금 마저 요 방법- 2교시를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고 요 방법을 찾아내는 노벨상 수상자들이 이제 많아지는 거네요. 진짜 아토초라는 노벨상을 받았다는 기사만 딱 봤는데 그것만 이런 봤을 거라니까. 땐 전혀 이런 건 줄 이제 몰랐어요. 기존의 레이저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가다가 그 다른 그래서 방식으로. 북파공작원이 계속 보내다 보면 계속 이제 주석궁을 어. 문을 열고 들어가다가 마지막 문은 도저히 도저히 안 못 열는 되겠어.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지? 다른 한 방식으로. 200년 더 보내면 될 것 같은데 그러지 말고 다른 방식으로 하자. 다른 방식에서 저 문 열고 나오게 하면 되는 거 아닌가? 뭐라고 그럼, 해서 뭐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그죠? 마지막에 다른 방식으로 결합해서 네. 음. 알겠습니다. 이렇게 설명해드려야 나 이해한 것 같아 하는 느낌을 갖습니다. 이해한 건 아닌데. 조금 뭐 이해가 되셨나요? 예. 감사합니다. 저는 잘 따라오신 것 조금 같아서 따른 것 같습니다. 예. 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와, 하여튼 포항에서 올라오셔서 열심히 잘 이해 못하는데 열심히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올라오실 시간이 있으면 올라와서 한 번 더 해주시고 시간이 없으시면 저희가 그 카메라 팀을 포항으로 보내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한 20분을 네, 꼭 설명을 배워보겠습니다. 듣고 네. 보내드릴게요. 교수님 하여튼 오늘 고맙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이런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